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최신 두통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중앙대 광명병원 신경과 이혜정입니다. 저는 편두통과 분발두통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상기된 편두통에 대한 치료를 하시려면 두통 일기를 작성을 해서 먼저 본인의 유발 인자를 알아내고 그 유발 인자가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교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두통의 전국에 이미 들어섰거나 두통이 시작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없애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고, 또 빈도가 많아지거나 약물 효과가 감소되었다면 예방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겠고, 그 외에 진통제를 과용하지 않도록 조절하거나 우울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동반 이완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두통 상태로 인해서 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든지,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일반 진통제를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두통 횟수가 한 달에 4번 이상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진통제에 대한 효과가 초반에는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복용 횟수가 늘어나기만 하고 약효가 저하되는 것을 느낀다면 두통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의 급성기 치료라고 하면 두통이 발생하자마자 두통의 강도가 약할 때 빠르게 통증을 없앨 수 있도록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약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제약은 복용 2시간 이내에 호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진통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카페인 복합 진통제는 복용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복용 횟수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편두통 급성기 치료 약물로서 일반 진통제로는 아세트아미노펜,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등의 약물을 쉽게 구하실 수 있겠고, 그 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한 이후에는 편두통 특이 약물로서 트립탄, 에르고트, 디탄, 게판트와 같은 약물이 편두통 특이 치료 약물로서 처방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5개의 트립탄이 있고 각각의 약물의 반감기나 지속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두통의 특성에 따라서 처방을 다르게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에르고트는 카페인 성분을 복합한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편두통 발생 기전에 조금 더 근거하고 기존의 트립탄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분에 해당하시거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라스무디탄 성분의 약이 있고, 앞으로 곧 출시될 게판트 성분의 급성기 약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통제가 두통에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자주 드시는 것은 약물 과용의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력에 표시를 하시거나 두통일기 앱을 설치하셔서 기록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자세하게 두통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진통제는 한 달에 15번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처방받아야만 복용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편두통 특이 약물은 한 달에 8일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본인의 두통 유발 요인과 패턴을 잘 알고 계시다면 두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급성기 약은 두통이 발생한 초기에 사용을 해야 되고, 복합 진통제를 복용하시거나 약물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약물 효과가 감소되고 또 약물 과용의 두통의 위험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두통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치료입니다. 편두통 예방치료의 대상으로 보여야 되는 환자분들은 급성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두통이 반복되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빈도가 한 달에 4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나, 혹은 급성기 치료 약물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그리고 치료 약물의 과용이 의료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적으로 의사가 예방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이 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방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두통이 길어지거나 심해지기도 하고 진통제를 과용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두통이 계속 있으니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동반 이완 질환이 생기고 치료가 어려운 만성 두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치료를 통해서 두통의 빈도와 강도, 지속시간, 장애 정도를 감소시키고 진통제의 과용을 막아서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도 줄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의 종류로는 크게 경구치료제, 보톨리눔 톡신 주사, 항-CGRP 단클론 항체 주사가 있겠습니다. 또 경구치료제로는 고전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항뇌전증제,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항우울제, CGRP 수용세 기량제 등이 되겠습니다. 항 CGRP 단클론항체의 경우에는 주사 형태인데 엠겔러티와 아조비의 종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아조비의 경우에서는 최근에 미국 FDA에서 소아 편두통 예방제로도 확대 승인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아에 대한 옵션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치료를 통해서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발두통의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6월에 대한두통학회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두통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여러분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발두통의 양상은 앞선 강의에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급성기 치료로서 산소 치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비재호흡용 산소 마스크와 조정기 그리고 산소통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얼굴에 맞춰 흡입을 하는데 분당 12리터 이상 15분 이상 치료를 하게 되겠고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구 졸미트립탄 그리고 주사 케토롤락 등이 있겠습니다. 급성기 치료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구 졸미트립탄과 수마트립탄이 효과적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경구 약물만 사용한 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통의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분발 두통의 경우에도 예방 치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예방 치료의 효과가 반드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이행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을 예방치료 효과가 발휘될 때 사용하는 단기 예방요법이 있겠고 주로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주사로도 맞을 수 있고 후두하에 주사하는 근육주사도 있습니다. 다음 스테로이드 계열 말고 고려할 수 있는 예방치료로는 효과적으로 베라파밀이라는 약이 있겠고 보통 80% 이상에서 1, 2주 내에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정맥으로 사용하는 약인데 대부분 심전도를 체크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을 수 있다면 불편하지 않게 투약을 유지하면서 예방치료를 할 수 있는 약입니다. 다음 리튬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약으로 부작용은 특히 신기능과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주기적인 혈액검사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더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예방치료로서는 토피라메이트, 발프로익산, 멜라토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CGRP 단클론 항체를 편두통 예방용으로 사용하지만 분발두통 예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0mg을 피하 주사를 하는 경우에 사파 분발두통에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도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는 약 복용에도 효과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약을 두통 초기에 빨리 복용하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보통은 트립탄 처방 환자의 3분의 1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의 두통 형태에 맞춰서 다른 트립탄제로 변경하는 것을 우선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트립탄의 비특이 약물을 병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환자 상태가 약물 과용 상태가 아닌지도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방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약물의 효과를 조금 더 올리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배란, 월경 관련 편두통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라고 여성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특히 생리 관련 두통 외에도 다른 두통 빈도가 매우 적고 생리 주기가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한 환자에서는 생리기간 4에서 5일 정도의 두통 발생과 관계없이 매일 급성기 약물을 복용하고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로 더 복용하는 방법을 하는 미니 예방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통상적인 예방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생리주기 외에도 두통이 많은 경우에 생리기간 외에도 예방 치료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는 생리 관련 두통에 대해서는 프로바트립탄, 나라트립탄과 같은 방광기가 긴 트립탄을 먼저 고려를 하게 되고 여성 호르몬제와 병용을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트립탄과 나프록센과 복용을 해서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는 임신을 계획 중일 때 두통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여성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보통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신 기간에는 두통이 많이 호전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급성기 치료로서는 보통은 기존에 사용하던 트립탄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 외에 비특이 약물로서 아세트아미노펜을 먼저 사용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적인 임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방치료로서 6개월 전에 항 CGRP 단클론 항체 주사로 빈도와 강도를 줄여두고 일주일 전까지는 최근에 개발된 경구 CGRP 수용체 기량제 약을 복용하면서 계획적인 임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